의사결정 문제는 평생교육진흥원과 세종연구원 통합에서도 드러났습니다. 24년 제91회 임시회 심사에서 두 기관의 통합 시 시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사무공각 이원화 문제, 연구 및 평생교육 기능 약화 우려 등의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제9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사에서도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 미비, 연구원 대상 충분한 의견 수렴 부족, 연구 인력의 행정 지원 등으로 연구 기능 저하 우려 등의 문제점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세종시는 구체적인 계획 및 로드맵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한 분리가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현실 대안이 마련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어야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에 따른 기관장 채용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공모를 통하여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다고는 하나 한간에는 공모를 통하더라도 현 기관장이 다시 채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 기관장이 재임할 경우 연구 경험이 없어 연구원의 정체성 및 실효성이 저하되어 세종시의 연구 기능이 강화되고 확장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공모를 통하여 연구 경험이 많은 기관장이 채용된다고 하더라도 평생교육 부분을 다 아우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앞서 얘기한 도시교통공사의 책임 경영 문제와 더불어 평진원과 연구원 등의 통합에 따른 기관장 채용 문제 등은 세종시 산하공공기관장들의 인사검증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싣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세종시 공공기관장들이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 과정을 거쳤다면 자기가 지원한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 시장의 말만 믿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은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공공기관은 세종시민의 혈세로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정책 결정과 사업을 이끌어가는 한 축으로서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평생교육정책연구원 설립안에 대하여 저는 어진동에 사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관계기관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서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견은 결코 정치와는 상관이 없는 정파적인 것이 분명히 아니고요. 직업관리 출신인 기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순수한 합리성과 시민으로서의 상식에 근거한 시정 발전을 위한 생각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를 꿈꾸는 우리 세종시의 당면한 과제가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세종시법 제정을 비롯해서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 세종 지방법원의 설치, 한글문화도시 조성, 또 교육발전 및 기회발전 특구의 사업개발 등 무수히 많은 현실에서 중앙부처에 대한 법리적 행정적 설득 논리 개발 등 시정의 뒷받침을 위해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또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세종연구실의 대전연구원의 한 개 부서로 자리하고 있으면서 대전연구원장의 지위를 받고 있는 체제 내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확한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조숙한 분리독립이 세종시정의 시급한 과제이지만 현재의 규모 아시겠습니다만 연구원 13분과 지원 인력이 5명에서 18명인데요. 면에서 볼 때 개별 설립이 불가한 상황에서 우선 세종시 산하의 같은 출연기관인 저희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저희는 현원 23명이고 사업인력이 17명, 지원 인력이 6명입니다.를 통합해서 적어도 40~50명 정도의 기관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제 기능을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통합할 때 연구나 교육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연구나 교육사업은 각각 시정연구실과 평생교육실로 독립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단지 지원 기능을 통합해서 여유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부족한 연구원을 부족한 연구원을 증원하거나 교육사업에 인력을 더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기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연구한 결과물들이 단순히 연구 보고서로 남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과 공무원 교육에 직접 활용되고 연구자는 교육 참여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얻어서 현장에 입각한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실제 연구원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지난해 기준으로 16건에 32시간에 불과했습니다만 통합하면 그 3배 이상의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충남도와 대전시에 위탁해오던 세종시 공무원 교육을 지난해부터 우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통합이 된다면 시정 연구자와 공무원과 시민들까지 한 자리에 교류하면서 토론하고 소통해서 지역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전국 어느 시도에서도 해보지 못한 민주시민의 참여 교육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의회의 기능에서 봐도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 곳은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관리 통제하에 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분리 자체를 맡게 됨으로써 세종시 공공기관이라면 당연히 실시되고 있는 의회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 필수적인 의회 통제 기능이 유독 대전세종연구원, 지난해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 세종시 출연금 22억 4천여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대전세종연구원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감 부서장인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실제 담당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인 바, 이는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당연히 바로잡자고 요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평생교육 기능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통합되어 새로운 기관이 설립 운영된다 해도 원장 이하 직원들의 근무처가 통합되어 있는 공간, 지금 현재 연구실이 소담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소담동에 그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걸 임차해서 쓸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이렇게 통합되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직원들이 시민들의 교육을 받는 학당은 그대로 유지, 현재 대평동, 한솔동, 어진동, 조치원에 있습니다만 유지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박연문화관, 어진동에 있는 그 사무공간을 직원들은 이전에 가니까 교육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도시 지역의 교육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평생교육에 있어서 시민들의 가장 많은 요구사항인 접근성 향상 측면에서 시민들의 편익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게 됩니다. 저는 38년의 행정경험을 기반해서 생각해 볼 때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시민의 행정소유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안이라면 적극 활약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잘한다면 칭찬과 격려를, 잘못한다면 그 내용을 따져서 질책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평생교육 정책연구원 설립은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급한 사안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여러 언론인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시장님하고 의회하고 문제일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하고 임시회를 받으면 의회에서는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준다고 했고 3월 5일날 본회의에서 아마 의원들끼리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하면 또 의회에 또 어떤 입장이 또 변할지 또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예,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 결코 의원님들의 어떤 뜻에 반하거나 이런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임추위나 인사청문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문제는 세종시의 공공기관장 임용에 관한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에 대해서는 시와 의회가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대전 세종연구원이 분리되어야 되고 그리고 세종인평원하고 합해줘도 결코 기능이 쇠퇴하거나 또는 약화되거나 뭐 그런 일반적으로 우려의 얘기들을 제가 들었는데 그런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결코 그 의회나 또는 시의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가 여기서 뭐 좋다 안 좋다 또는 뭐 어떤 평가를 하는 그런 의견은 전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7개 조직의 연구위원과 지원 인력이 52명이더라고요. 세종연구실과 지역학센터만 빼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종평생교육진흥원하고 이렇게 통합을 시킬 경우에 당장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좀 그 시민들은 좀 다양한 그 방향의 연구 조직과 그 인력을 연구 전문 인력을 갖추기를 차근차근 갖춰나기를 원할 텐데 예. 세종시 재정 형편으로 이게 올해는 아니더라도 좀 가까운 시일 내에 그게 가능할지 하는 거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 세종연구실에 그 연구 인력이 18명, 박사급 연구원이 18명이 있는데 그 세종평생교육이 앞에 들어가는 이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이직 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뭐 물론 본인도 속생각이겠죠. 그런 그 내심 반대하고 있다는데 두 가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저 세종에서 교육장님께서 말씀 주신 52명 이건 전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그거는 아마 대전연구원 쪽에 도시재생지원센터 뭐 이런 거 뭐 지원 대전연구원 쪽 합한 인원이 될 거고요. 제가 명확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내용은 전체 18명입니다. 13명이 연구원이고 지원 인력이 5명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요. 세종연구실을 빼고 네. 대전 세종연구원의 전체 연구 인력 뭐 이제 보조 인력을 세우니까 세종연구실과 그 세종지역학센터 2개를 빼고서 이제 카운팅을 해보니까 7개 조직이고 그 연구 인력도 뭐 박사급 뭐 지원 인력 이렇게 하니까 52명이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하여간 대전연구원장이 저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대전 세종연구원의 세종연구실 만약에 분리가 되면 떨어져 나와야 될 인력이 18명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연구원이 13명, 지원 인력이 5명인데 저기 첫 번째 질문의 제 요지는 현재 그 세종연구실이 18명인데 예. 그 다른 환경 분야 뭐 이제 또 다른 분야 이렇게 조직 연구실을 갖추고 좀 이제 다양한 분야를 열공할 수 있도록 그 박사급 전문 인력을 또 더 확충할 수 있겠느냐 가까운 시일 내에. 당연히 확충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52명이라고 할 때 그 52명은 아까 말씀드린 13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들은 대전연구원, 대전의 무슨 지역에 관한 어떤 사안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인력은 제가 알기로 연구원은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 3명, 13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통합이 되면 그 기관으로 오실 테고 연구원들이 세종연구실은 워낙 그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한 사람당 1~2개 정도씩 그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원장님 제가 여쭙는 말씀은 세종연구실 이쪽으로 떼어오면은 네. 그 박사급 연구원이 13명이고 지원 인력이 5명인데 그 18명에서 더 확충할 계획 내년 내후년은 예.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연구원장이 아닌데 그 말씀을 드리기는 게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저희는 저희대로 발전 방안을 내놓고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발전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보면 현재 통합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 41명이 됩니다. 그 현 인원을 그대로 통합을 하면. 근데 이제 지원 인력이 5명 있고 우리가 6명이니까 통합이 된다면 지원 인력은 6명 정도면 충분할 테고요. 5명 정도의 현원에서만 봐도 잉여 인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잉여 인력은 사업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에서 교육 사업에 투입이 되면 되고 연구원 부분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적어도 뭐 언제까지라고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예산과 인력이 충원이 더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과 인력이 충원이 돼서 연구원들도 적어도 현재 2-3개, 서너 개씩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를 적어도 1-2개 정도 가질 수 있는 인력, 적어도 20인, 그러니까 13명이지만 20인 이상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만 아까 육장님께서 말씀 주신 52명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종시와 대전시의 규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0명 정도는 더해야만 우리 실국별로 되어 있는 조직에 1-2명 정도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책적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인력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제가 연구원장이 아니고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그 현재 세종연구실의 그 박사급 연구위원들의 불만, 예,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예, 그것은 어떻게 달래실 생각이십니까? 그건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아직 연구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자격 요건도 안 나와 있고, 또 누가 원장이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만약에 하나 제가 만약에 그 연구원에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 인력도 확충하고, 그래서 또 연구한 내용을 교육에도 활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수당을 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처우적인 면에서도 훨씬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을 통해서 충분히 설득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과 통합이 되고 나서 그러면 어떨 것이냐를 비교를 해보면 최소한도 현재는 사실은 원장도 없습니다. 대전연구원장이 있지만 대전연구원장은 대전에 관심이 있지 우리 세종시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원장이라도 이제 주인의식을 가진 원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원장이 앞에서 뛰고 연구원들도 뒤에서 뛰고 재정 부분은 그걸 어느 누군가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종시정의 재정이라는 것이 경제 여건이나 지역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또 어떻게 논리를 만들어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재정을 확충할 거냐 하는 과제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냥 하나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 여건보다 재정 여건도 그렇고 인력 여건도 그렇고 일의 범위도 그렇고 방식도 그렇고 지금보다 통합돼서 대전이 아닌 세종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는 체제가 된다면 저는 뭐 훨씬 더 지금보다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연구원들이 연구도 줄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연구에다가 그게 축소되고 오히려 교육을 나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어쨌든 앞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걱정도 우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8명입니다. 연구원이 13분이고 지원 인력이 5명이고요. 그 18명으로 독립된 기관을 만들 수 있느냐? 상식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 여건상. 적어도 저희도 지금 23명이거든요. 23명인데 3개 팀 정도로 구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원 인력 같은 경우에는 회계 인력이 회계도 하고 계약도 하고 전반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조직이 작으면요,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 본들 제 역할을 수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8명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 독립된 연구원으로 출발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이제 통합이 돼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적어도 2, 3년, 3, 4년 좀 더 시간과 더불어서 연구원들도 더 확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20, 30명 정도는 되어야만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사람당 한 개, 두 개 정도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지 지금처럼 그냥 한 사람이 서너 개, 많게는 서너 개까지 연구 분야를 정해서 일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은 현실적으로 통합하는 형태로 연구원이 발족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과 더불어서 좀 규모가 커지고 그러면 독립해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과 연구가 분리되는 이야기죠. 통합돼서 같이 운영하는 부분은 그 예를 들면 의과대학 교수가 진료도 하고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또 연구도 하고요. 그러는 것처럼 일단은 연구자와 교육은 경우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지금 실제 그런 연구원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 연구원 그 박사님은 저희 공무원 교육에도 참여하시고요. 또 시민 교육에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습니다. 또 본인이 연구한 거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시민들과 대화나 공무원과의 대화 과정에서 연구 소스를 얻어요. 그래서 또 연구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다 현실감 있는 그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저는 좋은 모델을 봤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좀 더 확산시키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